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중공은 제로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각 도시의 봉쇄 방역은 이미 일상화되었습니다. 공식 언론 보도에 따르면 5월 2일 정저우시에서는 중공 바이러스 확진자 2명, 무증상 감염자 4명이 추가되었습니다. 3월부터 정저우는 확진자 31명, 무증상 130명, 총 161명의 중공 바이러스 감염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이어 정저우시 방역본부는 5월 4일 0시를 기해 통제구역에서 외출 및 집회 금지 조치를 엄격히 시행할 것을 공지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매일 한 사람만 외부로 쇼핑할 수 있으며 주민 생활 물자는 모두 지역 사회에서 책임지고 배포할 것이고 시 전체 인원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저우를 떠날 수 없다며 당국은 위와 같은 조치를 7일간 잠정 시행하고 이후 실제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저우시 상무부수는 물자 조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사재기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상하이의 사례 때문에 많은 시민은 아예 관공서를 믿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동영상에 따르면 지난 3일 쇼핑용품을 사기 위해 시장과 슈퍼마켓에 사람들이 몰려 시장 주변의 많은 지역이 교통체증으로 거의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지역 네티즌이 공유한 영상에 따르면 많은 주민이 돼지와 양을 통째로 사들여 오토바이에 싣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한 네티즌은 상하이 파문이 정저우 인민을 매우 놀라게 했다며 1시간도 안 돼 슈퍼마켓과 농산물 시장이 텅텅 비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4시에 돌아왔고 5시에 봉쇄 통지를 받았지만 6시에는 이미 음식을 구할 수 없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것이 배달되기를 기원한다. 정부는 물자 충족 보장이라고 우리 서민을 속이지 말라. 너희들을 믿으면 바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늘 저녁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오자마자 다들 미친 듯이 마트로 달려가서 물건을 샀다. 슈퍼마켓은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과일 가게와 빵집도 거의 다 동이 났다.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다. 정말 충격이다. 웃긴 것은 콜라 한 상자를 든 소년도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식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저우는 공항 지역에 4,000에서 5,000 병상을 수용할 수 있는 팡창병원을 건설하여 5월 15일부터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5월 3일 오전 홍콩 증시가 폭락한 가운데 알리바바를 비롯한 과학기술 주식이 수직 낙하하면서 징뚱그룹과 샤오미그룹이 모두 6% 이상 크게 하락했습니다. 외신들은 마윈의 갑작스런 체포 소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3일 홍콩 항생테크놀로지수는 개장하자마자 2% 이상 폭락한 뒤 장중에는 4% 이상 하락했고 9시 30분 이후에는 공황 매도세가 이어져 알리바바가 9%, 징뚱그룹 8%, 샤오미그룹 6% 이상 급락했습니다. 다수의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항저우는 알리바바 본부가 있는 곳으로 4월 25일 현재 항저우시 국가안전국은 마윈에게 형사강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마윈이 국외의 반중적대 세력과 결탁하여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가 정권을 전복시키는 선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큰 충격을 줬고 투자자들은 알리바바의 주식을 급히 매도 신청했습니다. 4월 29일 마윈은 저장 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항저우 국가보위부의 체포 시점은 4월 25일이라고 해 체포된 사람이 마윈이 아닐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항구시보 전 편집장 후시진은 나중에 항저우 국가보안국에 의해 체포된 사람이 마윈이 아닌 마시라고 밝혀 마윈의 체포설은 수그러들었습니다. 중국 관련 매체들도 이 뉴스의 마윈을 마시로 정정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에 이미 마윈의 체포 소식이 널리 전해졌습니다. 알리바바의 주가가 하락했고 중공 권력자들은 일찍이 자본과 결탁하여 성을 비우는 전술의 공성계로 중공 자본이 대거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만약 마윈이 체포되지 않았다면 중공의 흰 장갑들의 진짜 목적은 알리바바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다. 현재의 정황으로 볼 때 단순한 오해가 아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마윈이 정말로 체포됐다면 획기적이라며 중국 민간 기업들은 집단으로 막을 내려야 할 것이며 청산과 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1년 미국 슈퍼히어로 영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은 콜럼비아 픽처스와 마블 스튜디오가 공동 제작하고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가 배급했습니다. 이 영화는 2021년 12월 17일 북미에서 개봉했지만 중국 상영은 중공 당국에 의해 차단됐습니다. 지난 5월 1일 미국의 유명 매거진 펑뉴스의 편집장 매튜 벨로니는 이 영화가 중국에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를 소니 픽처스가 영화 속 자유의 여신상 삭제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공 당국은 또한 회사에 자유의 여신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혹은 더 어두운 조명으로 자유의 여신상의 얼굴을 가릴 수 있는지를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클라이막스에서 20분 넘는 액션씬과 극의 가장 극적인 결전이 영화의 주인공들이 자유의 여신상 주변에서 싸우는 것이어서 조정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소니 픽처스는 결국 수승을 거부하고 중국 개봉을 포기했습니다. 회사는 실제로 화면 삭제를 타협할 경우 다른 나라와 지역 팬들의 비난이 쏟아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공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소니 픽처스의 실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중국에서는 개봉하지 못해도 배우 톰 홀랜드가 주연을 맡은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은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으며 개봉 후 언론과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고 흥행 수입이 글로벌 박스오피스 18억 9,200만 달러에 달해 2021년 최고 흥행 영화 중 세계 최고 흥행 수입 6위 구글 플레이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최근 마블 스튜디오가 제작한 미국 슈퍼히어로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2 미친 다원 우주도 중국 상영이 금지되었습니다. 외부 분석에 따르면 영화 예고편에 길거리 싸움 장면에 에포크 타임즈의 황색 신문함이 보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에포크 타임즈는 해외 최대의 중국어 매체이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중국어 매체로 알려져 있으며 에포크 타임즈의 신문함은 이미 뉴욕 거리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